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덕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네, 네. 지난 한 10번 정도 했는데요. 이제 또 팟캐스트 오늘은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돌보면서 살아오는데 이 돌봄이 요즘에 중요한 이슈로 네. 그죠 곳곳에 네, 돌봄이라기 많이 해요. 우리 안 선생님은 돌봄 실제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네네. 예, 평소에 생각하신 돌봄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돌봄은 옛날에는 어린이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도서관에서 방과후 거점 공간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금 문화센터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예. 그 오면서 미리 와서 책을 읽고 음. 또 그 아이들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봄이란 게 이렇게 관찰하고 보살펴 주는 게 돌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그래요. 네. 안전하게 네, 네. 책을 보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네. 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네, 네. 일이 그게 돌봄이다, 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반가우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볼 시간이 안 될 때, 네. 그죠? 엄마들이 일하러 갔거나 네, 네. 다른 볼일을 볼 때 아이를 이렇게 교육적으로 안전하게 교육적으로 되면서도 네. 아이들이 쉬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돌봄. 상당히 좋은 일 하시네요. 예, 돌봄 하시면서 아이들의 실제 상황 사례 같은 거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예. 그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물론 있어요. 방과후 이런 게. 이제 거기 가는 애도 있지만 안 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침부터 와요. 10시에 문을 열면 10시에 와서 지금 점심시간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문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네. 그러면 계속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하고 밥 먹고 와서 또 책도 읽고 만화책도 많이 읽어요. 사실. 네. 근데 만화책도 교육적인 만화책이라서 예. 이제 보고 숙제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그래서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잘 돌봤을 때 네, 네. 애들이 변화가 많이 네, 온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돌보면 집에서부터 일어나죠. 네, 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네, 챙겨서 네, 맞아요. 학교 보내고, 보내고 난 이후에는 방과후시킬 학교 오고, 또 저녁에는 집에 가서 또 돌봄을 받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24시간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24시간 중에 네. 일하러 가는 시간을 빼고. 네. 그때는 누군가 예, 다른 누군가가 사람이 도와줘야 도와줘요. 되네. 예. 근데 한 사람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엄마, 아버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지역 사회에서 도와줄 돌봄 서비스가 많이 있어야 되네. 요즘에 돌봄 서비스 많이 생겼죠? 네.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도 많고요. 그래요. 네. 제가 옛날에 2년 전인가요? 마음 돌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제가 맞아요. 신청을 해서 예, 예.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기름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노인 한 분이 이제 사시는 집 5집을 방문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약 상자 같은 거, 또 약 달력, 약을 약달력. 먹을 때 까먹으니까 그렇지. 약달력 봉투 네, 넣는 네, 거. 네. 그거를 해주고 이제 체크를 하고 또 얘기도 나눠주고 그래서 마음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마음 돌봄이라는 그래서 그래요.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제 예, 생각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참 흐뭇했어요. 이게 먹이고 입히고 네. 공부시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인들에게는 마음을 돌봐줘야 네. 돼요. 외로우시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면 그 돌봄을 받은 분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아하고, 네. 예. 그 어떤 한 분은 그 할머니께서는 집으로 오는 거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만나자. 네. 그 집을 공개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네. 이렇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복지관에서 만나자 그래서 복지관에서 만나서 전해주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싫지는 않았어요. 음. 왜 자존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할 텐데. 예, 돌보면은 노인 홀로 계신 네.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은 자라나니까 잘 돌봐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도 가정에서 남편도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도 돌봐줘야 되고.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조금 나은데 그래도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 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다 여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 돌봄 노동에 많이 이렇게 좀 짓눌려 있어가지고 사회활동도 하기가 힘들고 또 그 돌봄만 하기는 자기 실현이 안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돌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요. 집안일, 이제 아이들, 남편, 뭐 주변. 그럼 저는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네. 여행을 가서 자기 돌봄을 하는 거죠. 네네네. 스스로 다 잊어버리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죠. 예. 네, 갔다 오면은 또 풀리고. 새로운 충전이 생겨서 다시 또 남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네,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가나 봐요, 우리. 여행 갔다 오면은 또 힘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보았을 때 돌봄에 매여 있다가 돌봄을 떠나서 다시 나를 충전하였을 때 돌봐줄 수 있고. 근데 돌보는 사람들이 자기 충전이 잘 돼야, 자기 만족이 돼야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에 큰 개념이 세 개가 나왔다, 그죠? 나를 잘 돌봐야 맞아요. 타인을 돌볼 수 있고 또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도 나를 돌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 아이들도 안전하게 또 잘 자라게 위해서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돌봄이 가정에서의 돌봄이 무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 돌봄은 정말로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대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럴 때 오는 또 여성운동가에서는 또 가사노동을 인정해라. 가사는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돌봄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돌보기 위해서 가사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그죠? 집안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부터 식구들을 챙기는 일까지 이게 다 돌봄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듣고 수강하고 뭐 이런 거는 자기를 또 더 잘 돌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기 돌봄에도 기회를 많이 주고 아이 돌보는 것도 시스템이 돼 있고 노인도 많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이 돌봄이 진짜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20대, 30대의 분들이 돌봄의 하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0대는 결혼하면 돌봐야 되고 자기 할 일을 못한다 해서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기고 또 30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이 생기고 이렇게 다 돌봄을 혼자 짊어질 때 오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에 가정의 가사노동의 양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아이를 돌보는 것도 이 좀 사회가 많이 도와주고 지역 사회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낳아서 아기를 어디 보내놓고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사회화 또 돌봄의 지역 공동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안 선생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시죠 지금. 그렇죠. 해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성북날에 그 방과 거점 공강 하기 전에 노인대학을 3년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노인대학을 3년을 할 때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강사도 물론 모셔오는데 점심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직접 밥을 만드는 거예요.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시부터 식사를 하게 하고 저희는 10시부터 가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12시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이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3시까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강사 와서 노래 강사, 건강 박수치기 강사 막 여러 이제 분야별로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30명, 40명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박수치고 유행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는 유행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친구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두 곡을 전문적으로 그 강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박수 치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다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돌봄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봄하면서 보람이 어떤 거예요? 몸은 좀 힘들었는데 제가 집에 가면 막 어떤 데 팥김치가 되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할 때는 정말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 일을 막 줄이라고 돈도 안 받는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맨날 집에 와서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또 막상 가면은 힘이 생겨요. 그분들 그래. 보면 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 예. 나도 미래에 저렇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중에 나를 또 돌봐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네, 네. 돼버렸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기피 현상은 돌봄에 대한 부담, 네. 그것 때문에 기피 현상이 생기고 또 저쪽 고령화되면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많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사회의 고민이고 화두이기도 해요. 그죠? 저도 앞으로 이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걸 뭐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지역 공동체에서 이웃들이 서로 도와서 돌봄이 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저는 쉽지가 않죠. 네. 진짜. 그러면은 이런 센터가 많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마음 돌보미도 네, 많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 방과후 학습도 곳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눈에 띄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언제라도 누구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돌봄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 그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때로는 나를 돌보는 건, 저는 저를 돌보는 방법은 독서를 해요. 독서를 해서 나의 이제 지식과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위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죽음에 대한 명상 뭐 이런 책도 지금 보고 있고 틈나는데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뭘까? 이 100년을 살아야 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을 돌보고 또 나도 돌봄을 받는 돌봄에 주고받는 현상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찾고 또 동아리를 찾고 만남을 만들잖아요.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돌봄을 원해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 혼자 외롭고 뭔가 같이 얘기하면 거기서 뭔가 이 돌봄을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덕순 씨하고 만나고 나면 대화를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고 내가 돌봄을 받았다. 또는 돌봄을 좀 더 다른 말로 배려를 받았다. 예.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왜 돌봄이 가치 중에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아이들을 칭찬하고 배려해주고 이럴 때 돌봄을 받았다고 느끼잖아요. 할머니들도 맞아요. 외로움을 풀어서 배려를 받고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대화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돌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돌봄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배려하고 칭찬하고 소통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먹는 것도 좀 챙겨주고 공부하는 것도 챙겨주고 슬픔은 함께하고 기쁨은 함께 해주고 이런 관계가 많았을 때 소외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그죠? 그렇게 되는 사회가 돌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돌봄에 대한 한 가정에다가 한 여성에게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하는데 서로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남편의 예. 적극적인 지지와 예.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양육 문제에서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걸 엄마 몫으로 많이 돌렸어요. 거의 90%는 엄마 몫이고 아버지는 따로 그냥 직장 생활만 하면 되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돌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절대 공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의 도움을 그런 도움들을 많이 해줬을 때 저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저께 김제동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게 20대 사람들이 생각, 20대가 그렇다고 그래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남녀 차별 없이 길러져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가려고 하니까 남녀 차별이 막 생기더라. 남녀 차별이 직장 여자 안 찾고 남자만 찾고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양쪽의 얼굴인 것 같아요. 한쪽은 여성들이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어떤 계기로서의 페미니즘인데 한쪽에서는 또 여혐이라는 거, 여 페미니즘을 욕하고 이런 두 가지 양극화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20대들에게 그 양육이나 또는 직장의 차별 또 뭐라 그럴까요? 취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대학 나와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남녀 차별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막 적극적으로 바꾸고 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좀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기를 낳은 사람,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거, 낳고 기르는 거를 좀 힘이 여성에게 다 몰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죠? 아기를 낳으면 이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좀 길러주고 남편도 해주고 이런 세상이 돼야, 그죠? 이 돌봄이 좀 사회적으로 사회화됐을 때 우리가 여성들의 삶도 또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덕순 선생님 생각은 앞으로 돌봄을 얼마나 확장해 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할 수 있는 대로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돌봄,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22년째 하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좋아서. 그것도 돌봄이죠. 네, 예. 그것도 제가 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남의 애만 좋아하지 말고 집에 있는 애들을 좋아해달라. 집에 애들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거기 벌써 옛날에 다 좋아해. 예, 옛날에 다 좋아해. 지금 다 컸지? 키웠으니까. 예, 다 키웠으니까. 키웠으니까 이제 지금 그때, 남한테 할 예, 수 있는 거. 그때 있는 노하우 가지고 이제 네, 네. 주일학교도 하시고 방과후 학교도 하시네요. 돌봄의 전문가시네. 그야말로 돌봄의 많이 전문가시네. 했죠. 많이 하셨네. 그 중증 장애인 거기 가서 4년 정도 제가 목요일마다 가서 목욕봉사, 식사봉사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요. 할 때 굉장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다 하셨네. 아이도 하고 마음 돌보미도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까지 하셨으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돌봄을 하셨네요. 다 자원봉사로. 네, 그죠? 자원봉사. 그런 우리 안덕순 씨 같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큰 돌봄을 하는데요. 많은 동아리나 또는 이제 친구들 관계 커뮤니티를 많이 해서 이제 돌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안덕순 선생님만큼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는 많이 것 하셨어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와 칭찬, 네. 소통 네. 이런 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게 소통이 막혀서 배려를 못 받아서 또는 칭찬을 못 받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범죄 같은 것도 사실은 돌봄이 부족해서 오는 범죄들이잖아요. 돌봄을 잘 받은 사람들은 절대 범죄를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자살률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잖아요. 이것도 돌봄이 부족해서죠. 외로워서 자살하는 경우, 굉장히 우울해 자살하는 경우도 다 돌봄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돌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이제 타인을 돌볼 수 없죠. 없고 또 본인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네, 또 안 맞아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또 결국 남을 돌보기 위해서는 예. 자기를 먼저 돌봐야 돼요. 네, 맞아요. 저도 내를 돌보는 방법에 하루를 기분이 좋게 막 나갈 수 있을 때는 남을 많이 돌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다운된다 이럴 때는 쉬어요. 네.
뭐 별일 제끼고 어떤 스케줄도 다 빼고 그냥 쉬어요. 가만히 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는 저는 집에서 쉬어요.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악영향을 미치면 그게 또 어려움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해. 그게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타인에게. 우리가 토요일에 충분히 쉬고 나오면 일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네, 훨씬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게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죠? 네. 섣달의 노보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려서 갔어. 웃어줄 계집애 난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물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 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 섣달의 노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의 불 타고 우뚝 남아서서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마음은
마침 내 옷을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하나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마음은 하얀 뉘우침이 아니라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차디찬 아침 이슬 진주가 빛나는 못가 연꽃